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정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아기 엄마들, 그 유아 정도의 나이가 있는 엄마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아기 영재 아이들의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영재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유아기 그 영재들의 행동, 즉 행동으로 우리가 영재성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과흥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흥분성. 이 과흥분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가 유아들을 잘 이해하고 잘 관찰하시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흥분성이라는 말 뜻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과흥분성. 이 말이 뭐냐면요. 이 과흥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서 세포가 있거든요. 뇌세포가 있어요. 이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뉴런. 이 뉴런에서 뉴런으로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전달이 돼요. 우리가 뭐 어떤 나무를 봤다 그러면 그 나무가 글자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죠. 머릿속에는 약간의 흥분 상태라고 그래요. excitability라고 그러는데요. excitability라고 그러는데 이 excitability라는 게 흥분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흥분이죠. 그 세포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 흥분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흥분이 되면 그 흥분의 상태가 A세포에서 B세포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이제 축색돌기라고 하는 그쪽에서 이제 그 상대방의 그 옆에 있는 다른 뉴런으로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 아주 만나는 부분, A 세포와 B 세포가 만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통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그 시냅스에서 우리가 정보가 딱 전달될 때 이 흥분의 강도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흥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흥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바로 뛰어난 그런 능력, 즉 지적 능력이나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흥분성, 그러니까 오버한 거죠. 오버한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지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20세기 초반에 다브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폴란드의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이 다브로스키가 이런 걸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수한 아이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에게 이 흥분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에너지가 강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에너지가 강한. 보통 여러분들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에너지가 특히 강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강하다는 걸 우리 보통 동양에서는 이거를 기가 세다, 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 에너지, 이 정신적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뇌세포 속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뇌세포에서 그런 것들이 막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동으로 특이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과흥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발달 과정상에서 아이들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강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렬함, 굉장히 강렬함이에요. 보통 아이들은 사실 잠을 아주 아침까지 푹 자는 데 비해서 잠이 굉장히 적은 아이들이 있어요. 잠이 굉장히 적은 아이들은 이 뇌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렬해서 그런 겁니다. 잠을 적게 자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들이 광기를 보인다. 광기, 막 광적인 거죠. 이 광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 미친 것 같이 막 그렇게 활동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렬함, 뇌 속에서의 강렬함 때문에 그래요. 이 강렬함은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많은 자극을 굉장히 많이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도 듣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민감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과흥분성이라는 말을 초민감성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뇌의 활성도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활성도라는 건 뇌가 이제 우리가 정보가 들어가면요, 우리 뇌 속에는 정말 수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데 그 뇌세포들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부분 활성화가 되는데 그 활성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뇌세포와 세포 사이의 커넥션, 즉 연결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연결망이 강화되는 것이죠. 강화돼서 사실은 이제 강화가 된 그런 연결망은 정보 전달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화가 되지 않은 그런 한 번도 정보와 정보를 서로 전달해 보지 않은 그런 세포들 간에는 사실은 정보 전달이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많은 그런 어떤 정보를 전달해 본 세포와 세포 간하고 그렇지 않은 간.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원활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활성도라고 해요. 활성도. 이거는 그 이 뇌세포의 그런 어떤 흥분 상태, 이런 거를 흥분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흥분 상태를 활성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초민감성, 이 초민감성은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조적인 일,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창의성이 엄청나게 발휘될 수가 있어요. 왜?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음악가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거를 음으로 만들어내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과흥분성이 있는 아이들은 예리하고 민감하고요. 그리고 세심한 그런 자극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고 세심한 그런 자극들,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자극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흥분성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체적 과흥분성입니다. 신체적 과흥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신체적인 활동량이 대단히 크다는 거죠.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첫째, 말투가 굉장히 빨라요. 행동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요. 말투가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행동이 너무 많다. 많은 움직임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틱이라는 거 아시죠? 틱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톱 물어뜯기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게임도 굉장히 빠른 게임을 즐기는 거죠. 빠른 게임을 즐기고요. 그 다음에 일 중독을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경쟁심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신체적 과흥분성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빠른 말 속도, 말의 스피드, 이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움직임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틱이라든지 손톱 물어뜯기라든지 빠른 게임을 좋아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일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일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신체적 과흥분성에서 비롯되는 행동들이에요. 둘째는 지적 과흥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과흥분성. 이거는 지적으로 아주 강렬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걸 물어봐.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 행동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지속적으로 지적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 지적 활동. 뭔가 생각하고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책을 많이 읽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가 높다는 거죠. 분석적 사고. 어떤 것을 쪼개는 거죠. 쪼개서 보는 그런 행동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어리지만 자기에 대한 성찰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 같은 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높은 도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적인 과흥분성이에요. 지적 과흥분성. 호기심이 높고 집중력이 대단히 높고요. 그 다음에 아주 지적인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독서, 책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뭐 분석적 사고력이 높고요. 또 자기 성찰하는 것이 깊고요. 그 다음에 뭐 도덕적 사고가 한다. 도덕적 사고라는 건 이 유아기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에 비해서 도덕적 사고가 높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서적 과흥분성이에요. 이 정서적 과흥분성이라는 것은 극단적 감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극단적.
이쪽 끝과 이쪽 끝. 쉽게 말하면 슬픔과 기쁨의 아주 극단적인 거. 보통 사람들은 그 범위가 좁아요. 한데 이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슬픔, 극단적인 기쁨. 그 다음에 복잡한 정서 상태. 정서 상태가 항상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한 정서적인 기억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강한 정서적인 기억. 그 다음에 때로는 소화불량을 말하고요. 소화불량. 그 다음에 낙담, 겁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 죄책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우울이라든지 외로움 이런 거를 남들보다 훨씬 높이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갖는 것이죠. 죽음. 어린아이들이 죽음에 관심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 그러면 네 번째는 상상적인 과학문성이에요. 상상적인 과학문성. 이미지와 시각화를 잘하는 거죠. 이런 상상적인 과학문성이라는 것은요. 이미지, 시각화. 그래서 공상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합니다. 공상적인 능력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물활론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생각하는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법적인 사고. 여러분들 마법 아시잖아요. 마법. 이 마법 이런 거를 아주 굉장히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실과 허구를 혼동한다는 거. 현실과 허구를 혼동하고요. 환상,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 이런 데 관심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상상적 과학문성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각적인 과학문성이 있어요. 감각. 예를 들면은 이 감각적인 걸 굉장히 즐거워해요. 촉각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감각적인 거를 굉장히 즐긴다고 할까요?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런 촉각 이런 5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런 감각기관이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훨씬 더 빨리 발달하고 그런 성격을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적인 즐거움, 보석이라든지 어떤 무슨 글자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미적인 즐거움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보인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런 어떤 5가지의 그 특성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과흥분적 특성이에요. 이 과흥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입니다. 이걸 과흥분성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과흥분성이 아니고 과흥분성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뇌 속에서 과흥분이 일어나서요. 인간의 행동 속으로 아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아주 세밀하고 그리고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신체적인 과학문서 아까 설명했는데 ADHD라는 거하고 혼돈할 수가 있어요. ADHD라는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데 이 신체적인 과학문성을 보이는 영재들하고 ADHD하고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로 알아둘 점은 이런 겁니다. ADHD 아이들은요. 사실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이 행동을 합니다. 막 행동을 하는데 목적과 방향성이 없어요. 하지만 이 영재들 중에서 신체적인 과학문성을 보이는 이런 아이들은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집중을 잘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관심 없고 흥미 없고 이런 일은 그냥 무시하고 아주 그냥 딴짓하고 아주 그냥 집중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ADHD하고 영재들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ADHD하고 영재 아이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병원에 가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소아정신과 같은 데 가보니까 거기서 지능검사를 해보니 굉장히 우수하다.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알거든요. 보면 하니까 딱 보니까 얘는 지적 능력이 대단히 높은 아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지능검사를 해보고 얘는 영재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과흥분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줘서 저한테 찾아오는 그런 엄마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 명 저는 만나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간의 뇌 속에는
정보 전달하는 그 인간의 뇌세포들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는 이 흥분이라는 걸 통해서 흥분을 통해서 우리가 머리에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흥분의 상태가 지나치다는 거죠. 그걸 과흥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뇌 속에서의 움직임이 다른 아이들보다 강렬하거나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그 강도가 높으면 행동에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과흥분적 행동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으로도 유아기 아이들의 그 행동만 봐도 사실은 이 아이가 영재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으로 영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우리가 지능 검사를 한다거나 심리 검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사실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를 보는 거죠. 내면적인 것을 보는 거지만 이거는 겉으로 이미 드러나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5가지 과흥분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요. 관찰해 보시고 그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면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능 검사를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행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영재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영재 아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늘 고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그 요즘에는 보면요, 저소득층 가정, 아주 경제적 소외계층 가정에 영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문화 가정에도 영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아이들은요, 부모도 좀 잘 모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영재로 발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